발표대회의 대미를 장식할 물려물량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희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 아파. 몸도 요새도 춥고 열도 좀 있네. 코로나인가? 병원 한번 가봐야겠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목이 좀 아프고 몸도 좀 춥고요. 근육통도 있고 열도 나요. 네, 코로나 검사 해봤는데요. 양성 판정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약을 처방해 드릴 테니 그거 잘 복용하시고 푹 쉬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침이랑 뒤치기 너무 심한데? 병원 다시 가봐야겠다. 네, 또 오셨네요. 네. 저 이제 여름 내렸는데 기침이랑 콧물이 너무 심하게 나서. 네, 원래 코로나 환자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증상이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서 약을 제가 새로 처방해 드릴 테니 그거 잘 복용하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에휴, 잠깐. 이 양념들 다 어떻게 하지? 이거 다 못 먹을 텐데? 에이, 몰라. 그냥 중남대표에 버려야겠다. 나 하나쯤이야, 뭐. 그리고 정확히 어디에 버렸는지 잘 모르잖아. 됐어? 튀기나 보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약품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은 인류의 수명을 연장하고 건강에 도움을 주는데요. 이러한 약의 두 얼굴 알고 계십니까? 약은 우리에게 많은 도움이 되지만 잘못 버리게 된다면 큰 위험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폐의약품 수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몇 년간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폐의약품 처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소식 이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람들은 몸이 아프면 자연스럽게 약을 구입하고 복용합니다. 때로는 몸이 아플 경우를 대비해 비상약을 구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구입한 약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유통기한이 지나게 되어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약품이 종량제 봉투나 하수구에 버려질 경우 생태계를 교란시킬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 또한 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허재원 환경과학원 연구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하수 처리장과 하천에서 약 50종의 유해물질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캐나다 시나모소에 피임약 성분인 에스트로겐을 3년 동안 저농도로 방류하여 그 영향을 관찰한 결과 호수에 서식하는 수컷 물고기가 암컷화되었으며 정상적인 발달 및 번식이 일어나지 않아 결국 호수의 물고기 개체 수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관찰하였습니다. 허재원 연구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의약품을 강이나 하천에 그대로 버릴 경우 환경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이 표와 같이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한 2021년의 소비량은 2018년의 의약품 소비량보다 20%가량 증가해왔다는 것입니다. 이는 즉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약을 처방받았다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코로나19의 증상이 수시로 변화하여 의약품을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SES 뉴스 이사연입니다. 네, 앞서 보신 대로 폐의약품의 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폐의약품은 종량제 봉투나 하수구에 버리지 않고 약국 등에 설치되어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에 처리해야 하는데요. 현재 수거된 폐의약품은 전량 1000도씨 이상의 고온에서 소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실제 여러 가지 이유로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약국의 수가 많아 폐의약품 수거율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올바른 폐의약품 수거 방법에 대한 인식 및 수거 실태는 어떨까요? 이어서 문용수 기자입니다. 지난 7월 저희 SES에서는 세종시청 10주년 행사에서 세종시민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약 40%의 시민이 폐의약품의 올바른 수거 방법을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또한 보시는 것처럼 모든 시민이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에 찬성하셨고 약 60%의 시민이 설치되면 가장 좋을 장소로 아파트 내 재활용 분리수거장을 선택하였습니다. 저희는 이와 같은 통계로 현재 폐의약품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있지 못한 시민이 많고 폐의약품 수거함의 위치는 번거로울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저희는
세종시내 여러 약국에 방문하여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여부를 알아보았는데요. 자세한 사정을 들어보기 위해 고운동 약국의 약사님과 인터뷰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약사님. 네, 안녕하세요. 현재 폐의약품 수거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 있나요? 네, 보건소에서 수거함을 받았지만 실제 수거함의 크기가 작아 약이 다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종이 박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놔둘 곳이 마땅치 않아 약 조제실 안쪽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주민분들이 실제로 약을 많이 갖고 오시나요? 자주 오시지는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오시는데 한 번 오실 때 꽤 많은 양의 폐의약품을 가져오시는 경우가 있어서 종이 박스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폐의약품 수거가 가능한 곳이 적기 때문에 편의성을 생각해서 집에서 더 가까운 곳에 수거함이 생긴다면 올바른 폐의약품의 수거율은 훨씬 높아지고 약사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현재 보건소에서 제공한 수거함의 크기가 작아 실용성이 떨어지고 약국의 경우 수거함을 설치할 공간이 협소하여 사실상 설치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수거함 대신 더욱더 환경 친화적이고 개성 있으며 부피가 큰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SES 뉴스 문용수입니다. 네, 이러한 문제에 대해 허재원 기자가 대안 정책을 취재하였습니다. 먼저 저희는 세종시청 자원순환과 담당 사무관 및 환경 전문가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종시의 폐의약품 소각 처리 과정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청으로부터 고운동 공공기관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는 약품 관리자가 존재하지 않아 수거함 설치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세종시 보령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를 검토하였으나 실제로는 조례의 내용과 달리 유의미한 홍보 실적이 거의 없어 세종시청 및 교육청 등의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홍보와 행사를 권고하여야 합니다. 조례에는 PPT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세종특별자치시장은 보령의약품의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에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타 시도의 공동주택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 시범사업 운영 확인입니다. 실질적으로 수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수거함을 설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수거함을 공동주택에 설치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조례 개정이 어렵다면 서울시, 부산시 등과 같이 시범사업을 추진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SES 뉴스 허지원이었습니다. 네,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폐의약품 수거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실용성 있고 사람들의 시선을 끄며 특색 있는 폐의약품 수거함 디자인, 조례 개정, 시범사업의 적극적인 홍보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세종시의 한 학교의 사회참여 동아리 학생들이 직접 고민해보고 해결 방안을 제시해보았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모든 야구이 올바른 처리를 약속하는 올량올량입니다. 와, 어린 나이에 이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시다니 정말 대단하네요.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저희는 코로나19 이후 늘어난 폐의약품이 잘못된 방법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원인과 해결책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홍보 부족과 약국까지 가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정책을 위한 근거를 헌법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따르면 지속 가능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에 이바지하는 정책이었고, 또한 저희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청원의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종시청의 모든 행정복지센터 및 공동주택에 폐의약품 수거함 설치를 제한합니다. 둘째, 시청과 교육청에 폐의약품의 올바른 처리를 위한 홍보를 제한합니다. 셋째, 세종시청에 실효성 있고 환경 친화적 디자인의 수거함 설치를 제한합니다. 넷째, 환경부에 폐의약품 수거 앱을 활용한 마일리지 적립을 제한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세종시청과 보건소에 약봉투의 유통기한이 지난 폐의약품의 처리 방법 안내 스티커 부착을 제한합니다. 다음으로 공공정책의 장단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약사의 업무가 경감되고 공공기관과 공동주택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가 되어 수거율을 증가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약봉투 안내 스티커 부착으로 수거율을 향상하고 환경 보호를 하고 생태계 교란을 방지합니다. 단점으로는 시청, 보건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및 교육청 폐의약품 담당 직원의 업무가 증가하고 홍보 비용이 발생합니다.
네, 올량올량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아까 장점과 단점에서도 보여졌듯이 약사, 시민 등은 이 정책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지만 시청, 보건소, 교육청 업무 담당 직원 등은 이 정책을 통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를 어떻게 풀어가며 정책을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궁금합니다. 갈등 이해자 당사자 간 원활한 의견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화합의 장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환경 문제가 시급한 사안이므로 이를 좀 더 대의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저희의 실행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세종시 의회에 방문해 시의원님을 만나 직접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시의원님도 저희의 정책에 공감하며 적극적으로 조례 개정을 추진하실 거라 하셨습니다. 당장의 조례 개정이 어렵다면 시범 사업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하셨고, 이는 실제 고운동에서의 시범 사업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저희의 이런 정책 제안은 많은 언론사들의 보도로 이어져 큰 홍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직접 만나뵌 김재영 세종시 의원은 세종시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저희의 정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또한 저희는 폐약품 수거함에 대한 홍보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포스터를 제작하여 교내 및 학교 정문에서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 주변 아파트 대단지 관리사무소를 방문해 직접 제작한 홍보지를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처럼 다양한 행사에 참여하며 저희의 홍보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저희의 노력은 2023년 고운동 마을 계획사업 최우수 사례로 선정이 되어 고운동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설치가 될 폐약품 수거함 디자인을 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고운동 남측과 북측 복합 커뮤니티 센터에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또한 저희는 교내 행사용으로 폐약품 수거함을 제작하였는데요. 앞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디자인은 올바르지 못한 폐약품 폐기로 오염이 되는 수지를 표현했습니다. 저희는 교내에서 2년간 진행한 폐약품 수거의 날에 학생들과 교직원들로부터 폐약품을 수거한 후 약국에 직접 전달해드리는 의미 있는 행사도 진행했습니다. 폐의약품 수거에 참여한 시민들에게 현재 시행 중인 우유팩 수거와 페트병 수거처럼 일정한 마일리지를 제공한다면 참여를 높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여 마일리지 정책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일리지는 저희가 직접 디자인해본 모습과 같이 앱으로 조회할 수 있고 폐기 단위당 마일리지를 지급한다면 적절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직접 카드 뉴스를 제작해 SNS를 활용한 다양한 홍보 활동을 하여 대중들이 보다 쉽고 친숙하게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학생들의 노력이 정말 대단한데요. 우리 어린 학생들이 제안한 정책들이 많은 부분 실현되어 기쁩니다. 자, 그럼 학생들이 꼭 제안하고 싶다고 보내준 몇 가지 정책들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종시 모든 행정복지센터 및 공동주택 인근의 폐약품 수거함 설치고요. 두 번째는 폐약품 처리 방법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효성 있고 환경 친화적인 디자인의 폐약품 수거함 설치고요. 네 번째는 폐약품 수거 앱을 통한 마일리지 지급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폐약품 처리 방법 안내 스티커 부착입니다. 저도 한 시민으로서 학생들의 참여 활동에 박수를 보내고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SES 뉴스 서근아였습니다. 이렇게 보내는 거였구나. 나도 앞으로 올바르게 폐약품을 버려서 지구를 지키고 환경을 지켜 나가야겠다. 모두들 파이팅! 올려올려의 꿈은 이루어진다. 지금까지 올려올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2번째 모든 발표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심사위원분들 바로 질의응답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계속 해오셨네요. 네, 대단하시네요. 그 폐의약품, 제가 이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환자 역할을 맡으신 학생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의약품 수거, 이걸 정부에서는 보건소하고 약국으로 한정하죠. 네,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서연 학생께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걸 이제 여러분들은 공공주택단지까지 확대시키자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그죠? 네.
그러면 공공주택단지에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다면 어디에 설치돼야 되고 관리는 누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우선 폐의약품 수거를 할 때 시청과 보건소에서 하는데요. 시청에서는 자원순환과에서 직접 폐의약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수거를 하시고, 보건소에서는 저희가 약품이다 보니 보건 쪽으로 관련이 되어 있어서 보건에서 수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두 기관에서 할 수 있고, 환경부에서도 폐의약품을 수거를 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 제가 추가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알기로 보건소와 약국에서만 수거를 하는 이유는 나머지 기관에는 관리자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동주택에도 충분히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등 관리자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저희 정책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하상은 발표 답변 넣었고요. 네. 폐의약품 수거함이 공동주택에 설치가 된다면 제 생각에는 분리수거당 또는 그 주변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분리 배출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둔다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더욱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 관리사무소에는 관리자가 있기 때문에 그 수거함을 훼손시키는 등의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것을 만약에 요청을 한다면 정책으로서 세종시청 환경순환과에 요청을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관리는 보건소 직원이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자 이어서 하상은 우리 심사위원께서 계속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저도 아주 잘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그러니까 그 일반 사람들이 폐의약품을 이제 처리하는 거를 좀 도와주고 편안하게 해줘야 이게 잘 순환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취지로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약간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 어느 한 곳에 이렇게 폐의약품이 이렇게 모여 있고 그거를 빨리빨리 걷어가지 않으면 이제 그걸 노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진통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거를 사실 약국에서 살 때는 뭐 많이 살지도 못하고 이러는데, 어느 한 곳에 이렇게 진통제가 많이 모여 있다라고 그러면은 이제 그걸 약간 나쁜 마음을 먹고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런 의미에서 관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러니까 폐의약품 수거를 좀 수월하게 해서 그 환경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랑 이렇게 수거함을 만들어 가지고 오히려 이게 악용이 될 수 있는 여지, 그 관리를 잘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두 서로 이제 상충되는 내용들을 좀 잘 보완을 할 수 있을지 좀 의견이 있으면은 이야기를 앵커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학생사가 지금 손 들었습니다. 예. 네, 시간 확인 잘 하시면서 답변 간략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저희가 폐의약품을 잘 수거해가지고 환경을 지키자는 취지로 이런 동아리를 하고 이렇게 활동을 하지만, 그와 반대로 오남용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충분히 고려되어질 법도 합니다. 그런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희는 수거함을 제작하는데 깊게 손을 들어가서 얘를 뺄 때 넣을 때는 넣을 수 있지만 뺄 때는 못 나오는 그런 구조적인 수거함을 만들 전망이고요. 또한 이것을 관리하는 보건소 직원이 이제 관리자를 지정하여 마스터키를 활용해서 이 폐의약품 수거함이 함부로 약을 빼갈 수 없도록, 또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하도록 그런 식으로 저희가 수거함을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네, 자 그러면 12번째 모든 팀 마지막 남아있는 시간 쓰시겠습니까? 네. 네. 우선 저희는 이 활동 말고도 한국 교육부에서 하고 있는 한국정책연구원이라는 활동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같은 비슷한 주제로 생태시민성이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두 활동을 같이 함으로써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환경시민, 생태시민으로 성장할 수도 있고, 또한 그렇게 해나가면서 세계시민으로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앞서 보신 대로 저희는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도 같이 함양할 수 있으므로 디지털 시민까지 저희는 함께 성장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시간 잘 사용해 주셨고요. 마지막 12번째 모든 팀 발표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이번에 환경 활동을 하게 되면서 일단 이 우리나라에 환경 문제가 많다는 것을 알고 그거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이 폐의약품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는 현재 폐의약품이 잘못된 방법으로 버려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폐의약품이 올바르게 수거되고 폐기될 수 있도록 폐의약품 수거함을 공공장소에 설치하자는 주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친구들과 의견을 맞추고 대본을 만들어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PPT를 만드는 친구들과 대본을 만드는 친구들의 의견이 다르는 등 서로 살짝의 의견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생태 시민과 세계 시민과 디지털 시민으로서 이제 그걸 주제로 발표하게 돼서 정말 뿌듯하고 이로써 저희가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었던 좋은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의 노력으로 폐의약품 수거함에 폐의약품을 버리게 되시는 시민분들이 많아질 때 저희가 좀 뜻깊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또 다른 사회 참여 활동 많이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때로는 저희가 조금 의견 조절도 잘 안 되고 다툼이 있어가지고 조금 많이 힘드실 텐데 그래도 저희 잘 이끌어서 이제 이렇게 큰 대회까지 나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가신 선생님이랑 좋은 경험 만들 수 있어서 정말로 기뻤고 행복했습니다. 올양올양 화이팅! 네, 저는 정말 놀라웠던 게 처음에는 아이들이 만나는 것 자체도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계속 만나면서 서로 의견도 조율하고 협업 능력을 길러가는 모습도 보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서로 이제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서 되게 뿌듯했고요. 아이들이 이런 작은 실천을 통해서 정말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자아 성취감 이런 것도 이룰 수 있었고 특히나 이런 행동이 결국엔 사회에 이로운 행동을 준다는 거기 때문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면에서 되게 저도 뿌듯했고 아이들에도 큰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네, 학생들이 사실은 학원이나 뭐 자기 개인 일정을 다 빼고 나와서 연습을 했거든요. 뭐 주말이고 뭐고 필요 없이 정말 나와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힘들었지만 그래도 얻은 것이 많았으면 좋겠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해줘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 전달하고 싶습니다.